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하자 처리를 요구한 임대 아파트 현장에 그냥 사세요라는 조롱 낙서까지 발견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충북에서 의료비 후불제가 첫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일시불 목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김영환 지사의 공약입니다. 세종역 신설에 대응을 자제하던 김영환 충북지사가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토부 장관 앞에서 두 시도지사가 설전도 벌였습니다. 안전장치도 없이 아파트 난간을 기어올라 빈집을 털어온 무모한 2인조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베란다로 침입하는 옛 수법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입주를 시작한 충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하자 처리가 제대로 안 돼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들을 조롱하는 낙서까지 나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하자 민원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지난 6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충주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 시작과 함께 곳곳에 하자가 쏟아졌습니다. 방 안 벽지가 뜯겨 있는가 하면 천장 마감은 물론 발코니에는 새씨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수구와 변기에는 다른 사람의 흔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다 화났죠. 다 화나고 여기 들어가야 되나 취소하고 싶다. 벽지 하자를 지적한 집의 벽에는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874세대에 이르는 임대 아파트의 입주자는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청년 세대 같은 서민층입니다. 비록 임대 아파트지만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고 새 집에서 새 삶을 준비했던 입주자들은 작은 낙서 하나에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되게 처참했어요. 전세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 없나 싶어가지고 임대를 선택한 건데 임대니까 막 이런 식으로 무시하시면서 하자 보수가 늘면서 자금량이 많아진 공사 인부가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자 보는 사람들이 여러 명 왔다 갔다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해놓은 것 같은데 자기들이 다 발표하는 걸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항의에도 하자 보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접수해라, 순차적으로 그냥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이 돌아오는 것도 없기도 하고 제대로 빨리빨리 조치가 취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참다 못한 입주민들이 SNS로 사진과 사연을 올리자 충주시와 국토부가 뒤늦게 나서 즉시 보수를 지시했습니다. 아파트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시공과 하자 보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용서가 안 된다며 민간 임대 아파트 하자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치료비를 최장 3년간 무이자로 나눠내는 의료비 후불제가 충북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곧바로 추진돼 충북에서만 44만 명이 대상자입니다. 첫 신청자도 나왔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의료비 후불제 시행 첫날, 충북대병원에서 현판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환자가 먼저 진료를 받고 의료비는 최장 3년간 나눠내는 제도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10년 전부터 구상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냈던 제도인데 충북지사 취임 반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진료를 먼저 받고 건강을 지킨 뒤에 생명을 지킨 뒤에 돈을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해냄으로써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진료를 받은 뒤 자기부담금이 180만 원이 나오면 환자는 농협에 매달 5만 원씩 3년간 나눠서 갚고 농협은 일시금으로 의료기관에 입금해 줍니다. 쉽게 말해 환자가 의료비를 대출받아 무이자로 나눠 갚는 제도인데 충청북도는 보증을 서주고 이자도 대신 내줍니다. 만약 환자가 의료비를 갚지 못하면 충청북도가 대신 갚아주지만 은행에 돈을 갚지 않은 것처럼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일단은 80개 지정병원에서 임플란트와 인공관절,
척추와 심뇌혈관 등 6개 질병에만 한정되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이 시범 대상입니다. 하지만 당장 65세 이상 전체 44만 명으로 이달 안에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던 환자들의 문의가 잇따르면서 의료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60대 여성이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후불제 신청을 하면서 1호 신청자도 나왔습니다. 많이 힘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상담만 받고 가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생겨가지고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요. 하지만 6개 질병에 한정돼 실제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고 한편에서는 과잉 진료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뭐 좀 덜 아파도 또는 뭐 좀 필요치 않은 이런 부분도 뭐 진료 대상이 돼서 좀 이런 예산의 낭비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반년 정도 시범 운영을 거쳐 단점을 보완한 뒤 산후조리원과 안과 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KTX 세종역 신설 논란이 충북과 세종 두 지역 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세종시장이 충북 한복판에서 역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자 충북지사가 SNS를 통해 이를 공개 비판했는데요. 두 단체장은 비공개 설전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발단은 지난주 충북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충청권 4개 시도의 지역발전 협의회 자리였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면전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KTX 세종역 신설을 공개 건의했습니다. 인접한 대전 유성과 충남 공주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유성 시민 35만 명, 또 공주에 10만 명, 세종 공주간 BRT 도로가 착공이 된다면 바로 이 KTX 역사를 통해서 공주분들도 아주 단기간 내에 수도권에 접근할 수 있고 세종역 신설을 반대하는 충북에서 충청권 초광역협력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국토부를 믿자며 무대응 기조를 유지했던 김영환 지사도 이번엔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토론이 끝나갈 때쯤 욕심도 많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가 생기면 세종에서 오송역까지 12분이면 된다며 기술적으로 불가한 되지도 않을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지 말자고 쏘아붙인 겁니다. 제가 관계기술 장관이었습니다. 터널과 교량 사이에다가 역사를 질 수 없다는 것이 도교통부의 결정입니다. 될 수 없는 그 역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참 그게 답답합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술적으로나 여건상으로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이 자리에서 가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뜻을 굽히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여파는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비공개 토론 당시 자신의 발언 영상을 SNS에 공개하며 또 한 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세종시는 충청권 인구를 깎아먹는 충청 밉상이며 충청권 단결을 해치고 있다는 글까지 더해 비판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이를 두고 세종시 정치권에선 세종이 폄하됐다며 시장의 답변 요구까지 나왔는데 일단 최민호 시장은 맞대응 대신 계속 설득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만 김영환 지사의 글에 대해선 타산지석으로 삼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타산지석으로 제가 오히려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는 이달 중 세종역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결과는 연말에 나올 예정인데 이번 논쟁을 기점으로 충북의 대응 기조도 달라질 것으로 보여 새해 충청권 공조는 살얼음판을 걷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안전장치도 없이 맨손으로 아파트 난간을 기어올라 빈집을 털어온 무모한 2인조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종 범행으로 최근 출소한 이들은 옛 수법을 또 써먹다가 범행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수감됐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캄캄한 저녁, 어두운 복장의 한 남성이 아파트 난간을 잡고 오릅니다.
10분도 안 돼 가방 가득히 뭔가를 챙긴 남성은 다시 외벽을 타고 내려와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들이 다녀간 몇 분 사이 36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사라졌습니다. 2인조는 이 아파트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뒤 달아나던 중 집주인과 맞닥뜨리자 이 담을 타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불 꺼진 집을 범행의 표적 삼아 무작정 올랐습니다. 학교부에도 아파트 있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털이 없어갖고 우리 아파트 쪽으로 온 거. 지난달 이들이 이렇게 기어오른 아파트는 충북과 천안, 경북 등 전국의 19곳, 5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털었습니다. 동전 저금통에 패딩까지 가리지 않고 훔쳤습니다. 40대와 50대인 이들은 절도와 강도 등으로 각각 누적 25년, 19년을 수감 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특히 같은 수법으로 최근 3년 반을 복역했다가 지난해 9월 출소한 50대는 아무 안전장치 없이 높이 20m 이상 외벽을 기어오르며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CCTV 사각지대를 찾아 움직이는 등 나름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범행 한 달도 안 돼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부터 도주 경로까지 70여 대의 CCTV에 포착된 용의자들을 추적해 청주에서 붙잡았습니다. 무전기도 이들이 착용을 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했고요. 자동차도 이제 범행 현장보다 훨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저희 추적을 따돌렸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이들이 귀금속을 팔아넘긴 금은방 업주들을 상대로 작물 취득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 교원단체가 도교육청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새로운 학교 충북 네트워크는 특정 대상을 낙인 찍고 배제하는 도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명단이 확인되는 대로 당사자들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단재교육연수원 김상열 원장은 도교육청이 일부 강사 명단을 보내 강의에서 배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현 교육감 정책과 맞지 않는 강의 내용을 추렸을 뿐 특정 인사를 찍어내는 블랙리스트는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6일 발표된 충주 지역의 중학교 신입생 배정 일부가 다시 실시됩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중학교 입학 대상자의 20%가 학교와 거주지 간 근거리 배정이 아닌 일반 랜덤 방식으로 진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며 재배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제작업체의 실수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301명의 학생에 대해 내일 오전 온 오프라인으로 공개 재추첨하고 각 학교와 학생들에게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전체 지원자 80%인 1지망에서 3지망 학생들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년기획 1.5도 생존의 기로 시간입니다. 지구온도 상승을 막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맞춰 충북에서도 수소와 태양광 등 새 에너지원을 찾기 위한 실험이 활발합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수소 가격이 가장 싼 곳은 충주입니다. 이곳의 수소원은 시민들이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 자연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지역 460대 수소차를 충전합니다. 천연가스 등 연료비 상승이나 운송비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칠 외부 요인이 적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겁니다. 바이오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상용화한 환경부 첫 실증 사례로 음식물 쓰레기뿐 아니라 하수 슬러지로도 수소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까지 더 줄여보자며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활용하는 CCUS 기술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액화탄산가스를 만들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판매할 수 있는 설비가 올해 내년까지 해서 이제 설치가 되게 돼서 상용 운전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도 포집을 해서 근처에 있는 시설하우스, 딸기밭에 공급을 해서 이산화탄소 시비를 공급하는. 충북도는 85만 인구 청주시로 이 모델을 확대 적용해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슬러지, 분뇨로 수소와 수소 연료 전지를 생산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100억 지원 약속을 받고 현재 정부 공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청정수소가 많이 발생이 되면 그 청정수소를 가지고 이제 발전사들이 청정수소 의무화 발전 제도에 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ESG 경영을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국내 주요 기업들을 이제 투자 유치를 끌어올 수 있는 거죠. 기술 발전으로 점차 태양광 효율이 높아지자 태양광 발전에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청주의 한 대기업은 지난해 말 주차장과 건물 옥상에 약 1메가와트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마쳤습니다. 수요 전력의 12%에 해당하는 양을 자체 생산에 쓰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설치하는데 총 금액은 한 20억 정도 들었고요. 이게 작년 당시에는 상세하는데 한 7년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에너지 상황상 이제 금액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 상쇄되는 시간이 좀 짧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아끼려는 일반 가정주택도 동참합니다. 여름에도 2,200원, 2,500원 막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에어컨 많이 틀을 때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지금은 태양광이 발전이 덜 돼서 한 3만 원 나오는데 그것도 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스를 잘 안 틀고 장판 위주로 살잖아요. 방하고 여기. 그래 너무 좋아요. 도내 탄소 배출량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탄소 다배출 업종, 시멘트 업계도 기술 개발에 한창입니다. 단양 성신양에는 시멘트 생산 공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를 생산하는 실증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만든 메탄올은 세척제, 연료는 물론 수소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충북도도 이 기술을 토대로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단양을 중심으로 중부권 CCUS 허브 클러스터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새 에너지원을 찾으려는 노력은 우리 지역 곳곳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다만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5,622만 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줄이려면 갈 길이 멉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청주의 한 기숙형 입시학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6일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이는 학생과 강사가 잇따랐다는 입시학원의 신고에 따라 증상을 호소한 7명의 가건물과 음용수, 도마와 칼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4일 오후 급식에서 최초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각종 선거에 공무원들을 일방적으로 동원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충주시 공무원 노조는 출근에 앞서 충주시 선관위 앞에서 선전전을 통해 근본적인 인력 확보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충무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